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 YD의 최애린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결국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우도 소폭만 올라서 신고가를 쓴 건데 주택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4월달 지표 주택 착공 건수가 한 달 전보다 무려 20% 이상 크게 늘어나면서 7년 5개월에 최고치를 쓴 것이 그 동력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바람에 달러가 강세를 띠면서 주가를 크게 또 끌어올리지 못한 그런 묘한 모습이었습니다. FMC 의사록 공개 앞두고 관망세도 짙었기 때문에 뉴욕은 혼조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유럽은 또 부양 얘기가 살짝 나오면서 크게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우리 장이 끝나고 나서 중국장도 보니까 3% 넘게 급등했었고요. 일본도 이제 거의 7년의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 나타나는데요. 일본 쪽에서는 속보가 하나 미리 들어와서 조금 전에 들어온 따끈한 속보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1분기 GDP 속보치인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2.4% 성장했다고 하는데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은 거죠. 작년 4분기에 일본이 2.2% 성장했었고 올 1분기에는 1.5 내지 1.6%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으면서 곧 있을 BOJ에서 추가 부양이 나올까? 이것이 관심사였는데 의외로 올 1분기에 성장을 꽤나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BOJ, 금정위에서는 추가 부양을 쓸 이유는 더더욱 없어질 것 같네요. 일단 일본의 1분기 GDP 속보치 나온 것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장은 이틀 연속 오르면서 2120, 외국인이 강하게 타는 건 아니지만 어제 섹터별로 큰 흐름이 포착이 됐었죠. 화학주를 비롯한 경기민감주, 조선주도 크게 한번 움직여줬었는데요. 바이오 제약은 못 말리는 상승세를 양 시장에서 모두 펼쳐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이 보여질까요? 전문가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이 두 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영석 연구원님 그리고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 함께 해주실 텐데요. 인사부터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개장 전 체크 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연구원님. 네, 3월 말부터 이어진 기관의 코스피 매도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세가 코스피 시장 상승에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한적 상승을 만들고 있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실적, 테마주 중심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약 개발 성과가 가시화되고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 그리고 투자 심리 호전, 티몰 한국관 오픈 등의 그 재료가 많이 있는 화장품과 그 육아용품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번 주에 중국 IPO에 대한 대규모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발 아시아 시장의 조정이 예상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좋게 보는 섹터를 얘기를 또 들어봤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홍멘토님은요? 네, 여전히 미국 시장 올라갈 때마다 차익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 역시도 올라갈 때마다 이런 차익실현 물량들이 같이 동반해서 이제 출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라가는 시점에서 너무 낙관적인 그런 이제 전망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의 관망적인 자세에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월 20일 수요일 우리 장 열렸습니다. 오프닝 벨과 함께 짜잔 마켓이 이제 개장을 했는데 어제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코스피는 확실히 21선만 가면 약간은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 코스닥은 3거래일째 그래도 뭐 큰 폭의 추가 반등은 없지만 700선은 지켜주는 모습.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섹터와 종목별 움직임이었는데 실적에 따라서 명암이 확연하게 엇갈리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인 지금 제약 쪽에서는 지금 해외 쪽 성과가 나오면서 그대로 지금 주가가 아주 크게 화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발 화장품 그리고 유아용품 이쪽도 들썩임이 쉽게 가라앉질 않을 분위기입니다. 오늘 또 경기 민감주 가운데 화학주 다음에 바통을 받을 타자가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죠. 자, 일단 개장가가 하나 둘 뜨고 있는데요. 개장 분위기부터 전해드려보겠습니다. 김영석 연구원님. 네, 현재 시장 자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은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선물 시장은 그 기관의 매수세,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들의 소폭 매도, 그 개인에 대한 매수세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 상승 종목은 399개, 하락 종목 252개로 그 코스피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한 150개 정도 많고 코스닥 종목은 572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이 약 2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바이오 제약주들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육아용품주들 어제 상승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코스피의 개장가가 21선 정도에 위치한 2120선 후반대라는 점을 전해드립니다. 코스닥도 700선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거의 710선 부근에서 역시 강보합으로 괜찮은 개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 분위기를 살짝 전해듣긴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민영 멘토님. 네, 업종별로 분위기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IT 업종 쪽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현재 0.7% 정도 상승으로 출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전자, 삼성전기까지 전부 빨간색 양봉을 좀 올리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른 업종들로 본다면 현재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으로 출발한 가운데서 분위기는 좀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조선자동차 쪽에서 본다면 운수 장비 업종이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최근에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이 그래도 바닥 쪽에서 거의 강한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반등,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질지 그 여부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업종으로 본다면 에너지 업종이 오늘 좀 하락세가 좀 짙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 현재 3%대, 그리고 GS, 그리고 S51까지 현재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에서 WTI가 지금 하락세로 지금 전환이 되는 가운데서 역시 에너지 관련주들이 하락세가 같이 동반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다른 업종 쪽에서 본다면 오늘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조금 빨간불로 일단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증권주와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장보다는 증권하고 보험, 은행 같이 이제 차별화돼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역시 증권주가 올라간다, 증권주가 좀 더 강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증권주 쪽을 올리다가 이제 빼버리고 그다음에 은행하고 보험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들에 대한 흐름, 코스닥 시장 쪽으로 본다면 화장품 관련주들, 제닉이나 코스믹스, BTI, AVCS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오늘도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징적으로 본다면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죠. 이와 전기, 그다음에 좋은 사람들, 재료용 산업, 그리고 제형 솔루텍까지 남북경협주 관련주들이 오늘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반기문 총재가 이제 북한에 방한한다는 그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으로 일단 출발한 모습인데 단기적인 테마로서 이제 끝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 쪽에서는 인바디가 현재 7% 정도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 이틀 연속으로 덕성이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상한가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장 초반 분위기는 양호하게 출발을 해놓은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제 유가가 좀 3% 정도 급락한 데 따라 오늘 거래소에서 정유주 분위기가 좋지 않다 얘기도 한번 들어봤었고요. 오늘 증권주의 힘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금융주 내부의 증권주의 상승세 여부에 따라 증시의 상승세도 좀 같이 움직일 여지가 있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약하지만 6거래일 연속 사주고 있지만 조금 전에 김영석 연구원님이 개장 전 체크 포인트로 짚어주신 대로 기관의 매도도 반대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이네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코스피 매도가 15거래일째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200억 원 가까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에 대한 매도, 투신권과 기관에 대한 매도가 역시나 우위에 앞서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기관 다 합쳐서 적당한 수준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선물 시장에서 다만 기관의 매수 600억 원 가까이 매수가 700원 가까이 매수가 시장에 대한 하락을 방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현물과 함께 사주고 있고 사실 코스닥까지 포함해서 매수를 전체적으로 하는 주체는 외국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특징주도 짚어드릴 테니까 돌발 종목 코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환시장 분위기 한번 들어보죠. 간밤에 글로벌 달러가 또 강세를 보였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다시 KB 외환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가 이틀 연속 강세, 유로달러 기준으로 1.11달러까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오늘 개법 출발했다고요?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6원 90전이 상승한 1,09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96원까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95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은 미 경제 지표의 호조라는 달러화의 자체적인 강세 요인과 상대통화 약세 요인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상대통화 약세 요인은 유럽중앙은행이 5월과 6월에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소식으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것인데요. 유로화 약세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는 미국의 4월 주택 착공 실적이 지난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더욱 힘을 받았고요. 글로벌 달러의 강세는 국제 유가의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주요 위험 통화 가운데 하나인 호주 달러가 유가의 하락을 반영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달러 강세와 위험 통화 약세 요인이 동시에 외환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은 이 과정에서 달러 N을 추정하면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 1,095원 40전 수준에서 뉴욕 여고의 시장을 마감했고요. 서울 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원은 최소한 오늘 장에서는 개장가 대비 추가 상승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주요 통화상들이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로 달러의 경우 급하게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5월 들어서 그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1.1120 달러 지지선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달러 N 역시 120.80엔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 원은 1,100원 저항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5월 중순부터 지속되고 있는 1,084원과 1,100원 사이의 박스권 행보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원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시나리오가 실현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력한 달러 강세 요인이 추가로 등장하면서 해외 주요 통화상에서 달러화가 주요 저항선과 지지선을 돌파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 연준의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내용이 발견되거나 또는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위험통화 약세 요인입니다. 뉴욕의 다우지수가 최근 4거래일간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전 고점의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우지수의 차익 실현 조정과 함께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일 경우 원화가 약세 압력을 받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때 원화가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증시의 동향이 달러원 동향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90원에서 1,097원 사이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금 원달러가 좀 오르고 있긴 한데 1,100원 선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달러의 흐름 그리고 증시 분위기 다 중요하다 했습니다. 미국 쪽의 물가 그리고 FMC 의사록도 역시 세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다 얘기를 들어봤죠. 장경팔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S건설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공사계약 해지 소식이 떴습니다. 사실 개장 전에 이미 공시를 냈는데요. 카자흐스탄의 프로젝트가 공사 추진 무산이 됐죠. 취소된 공사 금액이 지금 1조 5천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역시 주가는 그대로 개파락했습니다. 인바디 얘기가 잠깐 아까 나왔었는데요. 올해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다 전망 때문에 7%대나 급등합니다. 역시 갭상승도 동반이 된 그런 흐름인데요. 황멘토님이 두 종목 살펴주시죠. 네. GS건설하고 인바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S건설 지금 악재가 뜨면서 오늘 2.4% 정도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조 원대 공사에 대한 수주 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이 지금 나오면서 지금 현재 좀 하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악재가 일단 발생이 된 상황인데 지금 건설업체들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 자체가 사실 국내 쪽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유가가 지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 대해 중동 지역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공사에 대한 수주 지연 또는 이제 이렇게 계약 해지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높거나 건설업체들의 경우에는 이제 해외 쪽에 대한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국내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해외 쪽에 대한 유가 불안감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좀 약간 주가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GS건설의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 특히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많은 매출세를 이제 이루게 했던 그런 이제 기업인데 이렇게 이제 악재 공사 수주에 대한 어떤 취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GS건설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 가담을 해 보겠다는 관점보다는 건설업체들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옥석 가리기 정도의 흐름 안에서 본다면 GS건설보다는 다른 건설주들로 일단 만약에 건설주를 보신다면 다른 건설주 위주로 이제 보시는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건설주 GS건설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공사 계약에 대한 취소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건설업체를 접근하실 때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가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유가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따라서 GS건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길게 좀 중기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이제 보유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 저점은 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인바디의 경우에는 반면에 이제 인바디는 오늘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뭐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구분지을 필요는 없고요. 인바디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겠죠. GS건설은 실적에 대한 결국 우려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인바디의 경우에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증권사 쪽에서의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8% 정도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바디의 전반적인 실적이나 이제 성장 추이를 보게 된다면 현재 뭐 주가의 위치 자체가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봤을 때 정고점 자리 42,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바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진 디스플레이를 한번 볼까요? 전일 일진 디스플레이 상한가 갔었거든요. 상한가로 전 고점을 엄청난 거래를 동반하면서 뚫어냈었었는데 오늘 추가 상승하면서 역시 윗골이 좀 동반됐습니다만 역시 강한 모습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이틀째 급등하고 있는 이유, 향후 전망 들어보겠고요. 반대로 토비스는 이 카지노 업체 모니터 만드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근데 어제 10% 넘게 급락했었습니다. 오늘 다행히 반등은 펀더멘털리 괜찮다라는 소식 속에 나오고 있긴 한데 또 전일에 임원들의 주식을 좀 많이 팔았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을 줄 압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토비스 두 종목은 김연구원님이 살펴주시죠. 네, 일진 디스플레이 먼저 보겠습니다. 수급 자체가 지금 현재 워낙 좋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전체적으로 바닥 7,600원대의 바닥서부터 거의 약 한 100%, 80%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금일 윗꼬리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지만 이평선 정배열 뒷구선 장대 양봉으로 그 차익 매물을 소화해가는 과정 자체가 워낙 수급 자체에선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관별 주가를 봤을 때도 역시 기관들에 대한 꾸준한 순매수로 그 시장 상승을 이끌어왔던 부분들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조정 시에 저가적인 분할 매수 대응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일진 디스플레이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 토비스는 어떻습니까? 일단 전일의 급락 원인은 임원 주식 매도 때문이었는지. 네. 현재 지금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전일 같은 경우에 공매도 수량이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공매도가 현재 차지했던 비중이 한 3% 정도 나오고 있고요. 기관에 대해서 반등 시에 반등 시에 고점 대비해서 공매도가 나온다는 점 자체가 수급에 대해서 하방을 지켜보고 있다. 하방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가격 중심선 17,000원, 18,000원 선에서 지금 현재 이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고점 대비 장대 음봉, 거래량이 실린 음봉 자체에서 일시적인 반등 자체를 줄 때 일단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보유하는 입장에서라면 빠져나올 수 있을 때 적당한 선에서 청산을 하고 나오는 게 좋아 보이는 전략 같습니다. 예. 빠져나오자 쪽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토비스 얘기였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일진 디스플레이 토비스까지 봤죠. 그리고 어제 난리 났었던 종목들도 저희가 잠시 후에 한번 제약주도 한번 쭉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 최근 들어서 또 여름철 주류 관련한 종목들 저희가 언급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뭐 롯데칠성을 포함해서요. 어제 하이트진로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보혜 양조
보양조가 오늘 또 신제품 인기몰이에 신고가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숨은 종목도 있다라는 거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모텍이 지금 5일째 강세, 지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좋은 모습인데 주가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 추가로 올라간다면 살 수 있는지 여부 같이 한번 들어보죠. 보양조, 아모텍 두 종목은 황 멘토님께 드릴게요. 네, 보양조가 오늘 현재 6.3% 정도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주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강한 시세를 또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특징적으로 본다면 롯데칠성이 클라우드라는 이제 맥주, 그다음에 이제 처음처럼 순하리라는 이제 소주를 통해서 역시 이제 시장 안에서 뭐 크게 각광을 받았고 주가 역시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보양주의 경우에는요, 현재 뭐 6% 정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보양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 좀 마셔보고 이제 소감을 말씀드렸는데 보양주에서 지금 나온 입세주 브라더 지금 출시 한 달 만에 550만 명 정도의 이제 판매고를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제가 이제 이걸 먹는 건 보지 못했거든요. 따라서 보양주가 지금 주정이나 이제 그 주류 업체들, 이 업체들이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 같이 한번 이런 시세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강한 시세를 발휘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따라붙을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역사적인 고점 자리에서 아직 뚫지 못하고 현재 윗거리를 좀 물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현 시점에서 그냥 같이 이제 동반적인 상승 흐름을 가지고 이제 같이 또 우리가 이 상승 흐름에 같이 동참하기보다는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물량들을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양주의 그 실적 전반적인 추이를 보게 된다면 역시 이제 실적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역시 이제 그 제품이 어떻게 이제 팔려 나가는지는 주변에서 어떻게 분위기를 딱 보면 또 알게 되겠죠. 따라서 네, 주변에서 아직까지는 제 주변에서도 역시 그렇고 분위기 자체가 이제 그 입세주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발생되는 분위기 자체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역시 같이 한번 주변에서 혹시 그 술을 이제 마셔봤는지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시장 분위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아모텍이겠죠. 현재 4% 정도 지금 강세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사 쪽에서 이제 추천 보고서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현재 무선 충전 시장에 대한 어떤 이슈 때문에 5거래 연속으로 이제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네. 아모텍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무선 충전 관련주로서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무선 충전과 관련된 이슈 자체가 매년 발생되는 이슈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주가는 또 올라가기도 했고요. 결국은 실체가 확실히 이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확 증가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조정은 분명히 나왔었고요. 아무튼 역시 또 이번에 사실 좀 시세가 강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타고 있는 건 사실 삼성 쪽에서 갤럭시 S6 출시 이후에 무선 충전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모텍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과거의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역시 비슷하겠지만 주가 단계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 그만큼의 주가 조정은 나왔던 것처럼 아모텍 역시도 일단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전 고점 자리 25,000원보다는 2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이번 시세에 대해서 한번 편승을 하시고 갈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모텍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거의 이전 고점 부근까지 뛰어넘는다 장담은 못해도 그 부근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JW 중외 제약 요즘에 정말 난리인데 신제품 출시 이후에 이런 종목이 있나? 이거 무슨 소위 작전주 아니야 싶을 정도의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지금 8% 이상 지금 15,000원 했던 4월 초 가격이 지금 55,000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JW 중외제약 신제품 나오고 난 다음에 이만큼 올랐는데 만약 팔리면 더 오를까요? 그 얘기 좀 들어보고요. 바이오랜드 화장품 원료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중국도 진출 얘기 나오면서 급등합니다. 코스맥스 분위기도 좋은데 오늘 추가로 코스맥스까지 세 종목을 김영권님께 부탁드려볼게요. 일단 제약 쪽 좋게 보신다고 들었어요. 네, 전체적인 시장 자체 분위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동반된 실적이 동반된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 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단
JW 중해제약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관심 종목에 대한 부분들, 그 지금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워낙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에 대해서 걱정을 뭐 더 이상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해서 미리 끊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달리는 말을 올라탔으면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주 말고도 그 화장품 관련주, 그 바이오랜드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바이오랜드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거 그 매물벽이었던 23,000원, 그러니까 29,000원대 3만 원을 가볍게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 실려가면서 가볍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중국 관련된 그 수출, 화장품 수출에 대한 부분들 기대 심리가 물론 작용을 크게 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하셔야겠지만 실적이 동반되고 있는 그런 부분 관련 주들에 대한 매기가 계속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염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는 더 올라간다고 하지만 지금 살 수 있느냐 이게 좀 별개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 지금 그 2차 랠리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고점이 조정을 받을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현재 뭐 테마주 자체 속성상에 달리는 말에 일단은 한 번은 올라타고 그 적정한 수준에 그러니까 자기만의 손절 라인 5%에서 3% 정도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끝까지 시세를 한번 누려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갭상승하고 윗꼬리 좀 달면 이런 자리에도 보통 들어가시나요? 저는 보통 이 저항 때 그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JW 중해제약이나 다른 제약주 대표적인 종목 하나 차트를 켜놓고 어떤 매매법을 살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잡는 어떤 뭐 기술하는 기술요?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 그 이런 경우에 지금 그 직전 매물벽을 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직전 매물벽 과거에 있는 매물벽을 돌파를 하면서 이전에 없던 거래량을 한 번에 뚫고 넘어갔어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따라서 매수를 해보고 일단 종가까지 지켜진 10시 반, 그러니까 10시 반 이전까지 이 강세를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매수세가 계속 몰린다라고 하면 끝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는 전략을 갖고 가고요. 직전적인 거래량이 오히려 여기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직전에 그 저항을 받았던 이런 선들, 직전 과거 고점들을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이제 손절을 하는 끝까지 지켜보는 그런 매매법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오히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바이오랜드를 지금 보니까 상한가를 이미 냈어요. 그래서 이미 매수 체결은 안 되는 상황이고 뭐 사도 오늘 못 사면 내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 이 상황에서 추가로 갭으로 띄우면서 더 올라도 따라 붙어서 매수하시냐 뭐 네, 그런 저 같은 질문이요. 경우에는 따라 붙어서 매수를 하는 시초가예요? 네네. 예. 황밀터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리스크 테이킹 하시는 네, 스타일. 리스크. 역시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이제 하이 리스크가 발생되면 그만큼 하이 리턴이 발생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신고가 종목들은 이제 따라붙기보다는 일단 좋은 종목들을 일단 미리 이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좀 약간 끌고 가면서 시세를 좀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많이 구사하기 때문에 투자적인 성향은 좀 약간은 좀 얼굴로 이제 생긴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좀 오히려 이제 반대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외모를 모든 걸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스타일이실 것 같지만 우리 김영석 연구원님께서 안에 이 에너지가 크신 분이라 신고가 종목도 잘 따라 들어가셔서 또 수익을 내시는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조금 참조하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오랜드 JW 중해신약 특별히 바이오랜드처럼 이렇게 급등한 경우 어떻게 신규 매수할 수 있느냐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대웅제약을 워낙 또 좋게 보셨던 황민영 멘토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 또 추가 상승. 어제 상한가가 굉장한 거래가 동반됐었거든요. 젠백스도 오늘 또 해외법인 합작 투자 얘기 나오면서 신고가입니다. 일단 두 종목 먼저 보죠. 네, 젠백스하고 대웅제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젠백스의 경우에는 해외법인하고 합작 투자 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그런 공시 때문에 이제 급증세가 나타났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합니다. 지금 합작 투자가 어떤 식으로 합작 투자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그 분야에 어떤 식으로 이제 얼마만큼의 규모로 투자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온 게 없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가 이미 주가가
한 번에 한 차례 급등세가 지금 시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보다 뭐 투자 금액 자체가 좀 작거나 또는 이제 투자하는데 뭐 예상보다 좀 이상한 대로 투자를 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밀리겠죠. 이런 이제 공시로 인해서 확정된 공시가 아닌 그런 이제 공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건 역시 과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상승 흐름 안에서의 예측 때문에 주가를 현 시점에서 이제 매수하시기보다는요. 역시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 땡큐겠죠. 그죠? 보유하고 네.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역시 물량들을 조금씩 덜어내는 좋은 자리가 현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역시 이제 많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대형제약과 종근당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네. 역시 종근당도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왔고 대형제약의 경우에는 어제 이제 상한가 시세가 나온 다음에 오늘 역시도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제약 가격 얼마였을 때부터 얘기하셨었죠? 대형작은 이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였죠. 아, 그 부분에서 네네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7만 7천 원이죠. 네, 지금 좀 많이 올라왔죠. 역시 이제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형제약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메디톡스와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2거래 전이었죠. 5월 18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톡스 관련 업체죠. 메디톡스는. 그리고 이제 종근당의 경우에도 이제 보톡스 관련 업체입니다. 종근당의 경우에는 이제 보툴렉스라는 이제 보톡스 제품이 있고,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이라는 제품이 있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대형제약의 경우에는 나보타라는 이제 보톡스 제품이 있습니다. 네네. 최근 들어서 보톡스 제품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데요. 대형제약이 역시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보톡스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 역시도 꾸준하게 이제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대형제약의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원료 쪽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신고가 자리인 뭐 89,6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올해 안에서 충분히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제약의 경우에는 올라갈 때 이제 그냥 따라붙기보다는 한 번씩 눌려줄 때 음봉 정도 자리에서는 여전히 이제 매수 접근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대로 좀 잡아주신다면요? 일단 제가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적절한 가격대는 75,000원 정도 아래에 한번 눌렸을 때 눌리는 시점이 나와준다면 네. 그 부분에서는 역시 이제 매수 접근을 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짝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죠? 대형제약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제 상한가를 최근 들어 이제 처음 쳤습니다. 75,000원 정도 자리대 오면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제약주라고 해서 다들 엄청 올라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종목도 있네요. 자, 계속해서 저희가 BGF 리테일도 잠깐 황 멘토님께 좀 요청을 드릴 텐데 보호해수 물량 출회 때문에 오늘 밀린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BGF 리테일이 현재 뭐 4% 정도 밀리고 네. 있죠. 일단 지금 보호해수 물량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19일이죠. 19일 이제 오늘이 이제 20일이기 때문에 일단 5월 19일날 상장되고 나서 우리 사주가 19일부터 이제 1년이죠. 1년 정도의 보호 예수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이 이제 만료됐기 때문에 20일부터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이 바로 이제 그 20일이죠. 따라서 지금 이제 BGF 리테일은 일단 지금 우리 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익률을 따졌을 때 거의 200%가 이제 넘는 그런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매수 물량에 대한 우려감이 있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BGF 리테일의 주가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정이 다 달라요. 네네. 지금 시점 자리에서 지금 돈이 필요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주식을 팔겠죠. 따라서 그렇죠. BGF 리테일의 경우에는 우리 사주에 대한 그런 매도 물량 자체가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현 시점에 대해서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이제 빠져나가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 한번 눌림목 아래에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11,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 안에서 물량들이 해소가 되고 다시 한번 수급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 그 시점 안에서는 BGF 리테일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매수 접근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매수 전략은 보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증권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책 수혜 이어지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하면서 증권주가 많이 떴었죠. 저금리에 돈 투자할 데가 없는데, 주식 사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었고요. 또 6월 15일부터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되면서, 그것 또한 거래가 활발해진다면 증권주가 뜨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리인데, 증권주가 아직까지 21선 회복은 못했지만,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가볼 수 있는 건지, 일단 오늘 강세를 띱니다. 그리고 대림산업 대우건설이요, SOL 쪽에 플란트 수주를 컨소시엄 쪽에서 꾸려서 해냈다고 하는데 규모가 3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건설주는 사실 많이는 안 빠지고 좀 버티는 일부 종목이 있었습니다.
있었었는데 건설주, 수주 얘기가 있네요. 증권주부터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김명권님. 네, 전체적으로 증권주가 1, 4분기의 실적 자체가 워낙 좋았습니다. 그 개인 시장 거래대금이 그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면서 그 전체 그 전 증권사별로 거의 실적 자체가 1년치 농사를 다 지었다라고 할 정도로 실적 자체가 워낙 좋았었고요. 그 6월 15일 날 가격 제한폭 확대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증권주 입장에서는 크게 좋은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되면 거의 여태까지 이제 신용이나 증권사에서 신용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용 보유 비율을 줄여야 되는 증권사에서는 일정 부분 이자 수익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런 그 신용으로 지금 그 현재 시장을 갖고 있었던 그 대다수의 물량들이 그 6월 15일 이후에 출회가 된다면 시장에 대해서 하방 압박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인 시장 거래대금 자체는 활발하게 우상향 될 걸로 보여지지만 현재 그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 수급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증권주에 대한 우상향 일단 상반기까지의 실적 자체 놓고만 본다면 증권주 전체적인 상태는 다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그 비대면 실명 인증과 관련돼 갖고 그 온라인 증권사 쪽이라든지 또 개인들한테 영업하기 좀 그 개인 고객들 영업하기 쉬운 그런 환경들이 좀 그 환경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같이 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증권주는 지금 다시 사도 시세가 날까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개인 시장 거래대금 자체가 꾸준히 우상향되고 있고 6월 달에 사실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시장으로 또 주식시장으로 또 추가적인 자금이 몰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좋습니다. 증권주 지금 사도 충분히 괜찮지 않겠는가? 대림산업하고 대우건설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사실 건설주나 조선주는 수주 소식이 상당히 호재성 뉴스임에 틀림없잖아요. 네. 그 대우건설이나 뭐 일단 업종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큰 그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수주 규모가 지금 엄청나네. 3조 5천억이면은. 예, 프로젝트 규모 자체가 3조 5천억 정도면 엄청난 규모긴 한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의 자체가 일단 건설업 쪽으로 그 투자의 그 투기가 그 매매가 몰리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일단 전체적인 관심사가 그 외에 다른 분야에 넘어가 있다 보니까 실적 뭐 다른 데 같은 경우에 보통 실적이 바이오 관련주들 조금만 실적만 나와도 엄청난 기대감에 상승을 하곤 하는데요. 지금 이제 3조 5천억 어마어마한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가 크게 도움은 못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건설 쪽 혹시 향후에 다시 한번 반등세를 노리고 미리 좀 들어가 보는 전략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건설주 자체가 우하향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또 테이커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달리는 말을 좋아하시는 스타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카카오를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내비게이션 앱 김기사 유명하죠. 김기사를 인수한 게 상당히 긍정적이다 얘기가 나왔었고 실적 상당히 안 좋았는데 1분기 실적 안정 보고서 그때부터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한번 보고요. 와, KC텍 같은 종목이 또 있을까요? 이거 뭐 제약 바이오주의 차트의 모습인데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양쪽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50%가 올랐어요.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이런 종목이 있네요. 다음 카카오 KC텍 두 종목만 끝으로 짧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황 멘토님. 네, 다음 카카오가 현재 1.6%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생각했을 때는 다음 카카오 쪽에서 뭐 김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다음 카카오 쪽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피테크 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사업부터 진출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부터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광고 업체 같은 경우에 1분기가 비수기예요. 따라서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이 회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카카오는 그동안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드렸을 때 매수 시기는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1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우려감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장성에 베팅을 하신 다음에 다음 카카오는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
말씀을 드리도록 그럼 한 하겠습니다. 13만 원, 14만 원까지 보세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 제가 이제 목표 주가를 보게 된다면 15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이죠. K시텍. 사실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시장 안에서. 그런데 네. 제가 지금 종목이 생각하면서 아니죠, 다. 네,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사실 시장이 지금 정말 좋은 시장이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과연 이제 이 기업이 현재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시장 안에서는 두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그런 시장이 나오게 된다면 과연 이렇게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감도 가져요. 네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주가가 단기에 너무 큰 급등 시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실적이 정말 크게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주가가 또 너무 크게 급등세를 보이다고 한다면 역시 이제 만약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게 될 때 가장 먼저 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이런 종목들이 먼저 조정을 받겠죠. 따라서 KCT의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보유 관점에서 그냥 끌고 가시는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규 매수자의 접근을 하실 때는 사실 저는 신고가를 갈 때 그냥 계속해서 올라갈 때 양봉에서 따라붙기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좀 음봉 정도의 그 매수 관점에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그 비중을 좀 낮추시는 그런 전략들을 말씀드리거든요. 따라서 KC텍은 보유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끌고 가시되 대신 이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신고가 나누고 있는 양봉에서는 접근 자체는 조금씩 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1, 2, 3, 4, 5, 6, 6개월째 양봉을 내면서 급등하고 있는 KC텍 얘기까지 들어봤었는데요. 앞서서 다음 카카오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자리다 15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전략을 좀 확인하고 두 분간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김 연구원님. 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같은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신약 개발 성과 가시화되고 있는 상승 흐름 유지되고 있는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그 적극적인 관점, 공격적인 투자 괜찮아 보이고요. 중국 금리나 경기 부양책, 그다음 투자 심리 호전돼 있는 그 화장품, 육아용품에 대한 집중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황민영 멘토님께서는요. 네, 저는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이제 비중을 좀 축소시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는 즉슨 제약도 포함됩니까? 네, 그 안에 이제 제약주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6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변동성 자체가 30% 늘어납니다. 네. 지금 이제 관계자들이죠. 이제 운영을 직접 하시는 분들의 이제 말에 따르면, 제가 이제 다 들은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물량들을 조금씩 축소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가 될 때 그 시점에서는 그 이후에서는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 투자 비중 자체를 좀 줄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만약에 비중을 만약에 줄이게 된다면 이 비중 줄인 금액 자체가 당연히 거래소 쪽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닥 쪽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이제 축소시켜 나가면서 기관으로 같이 이제 행동을 같이 취하면서 거래소 쪽을 한 번씩 노려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기회로 작용을 하는 시점이 바로 현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변동성 얘기하신 이유는 가격 잠복 확대를 염두에 두고 그런 자막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코스닥 비중에 대한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만 조금 더 안정적인 스타일을 좀 원하시고 그런 스타일로 매매하시는 우리 황민영 멘토님은 또 강연회 일정이 있으시다고 주말에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토요일만 강연회 일정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몸이 견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하나네트증권 영등포 지점 7층 교육장에서 인원 이제 100분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니까 5호선 영등포 시장역 4번 출구로 나와서 한 6분 정도만 걸어오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 오시면 역시 이제 6월 시장 변동성 양세 두려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확실한 명쾌한 해답을 그 안에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김영석 연구원님도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신데 정말 많이 긴장하지 않고 많은 또 귀한 조언들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영석 연구원님,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2130선을 뛰어넘었군요. 코스닥도 710선을 회복했습니다. 아까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선물 쪽에서 매수세가 지금 급격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10시 한 15분 구간에서 15분 봉상 봤을 때 굉장히 큰 양봉을 한번 세워줬었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장대 양봉이 분봉상 선물지수 코스피 200 선물 쪽에서 아주 시원하게 지금 뜬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파생해서 이 시장을 많이 좀 조정으로 이끌었었기 때문에 파생해서 결자 해지 모습이 보여줘야
주가 시장에 간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요. 슬슬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증권사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자, 먼저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시황보다는 종목에 더 집중해야 될 때다. 어제도 시장은 그닥, 종목은 노다지. 이런 메모를 주신 바 있죠. 정영훈 팀장님은요. 유럽 쪽 양적 완화 추가 확대 가능성, 유동성 랠리는 지속된다는 얘기다. 다시 한번 유동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 표현해 주셨고, 김현겸 팀장님은요. 유가 하락에 대한 변화,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번에도요. 계속 줄곧 유가는 60불 이상 크게 비트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최근 유가 흐름이 사실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간밤에는 강달러 여파로 또 크게 밀린 바 있습니다. 안상은 대리님의 마지막 의견, 외국인들 국내 주식에 대한 포지션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에 대한 흔들림은 없을 거다. 걱정 말고 홀딩하지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최희승 차장님 연결해서 더 자세한 전략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보다 더 중요한 건 종목이다 하셨는데 바로 월요일 날 연결했을 때는 현금 비중이 많게는 한 절반, 적어도 30%는 들고 있어야 되고 실적과 수급이 다 되는 종목에 트레이딩하자 하셨었잖아요. 변함 없으신지요? 예, 뭐 그 의견은 변함이 없고요. 지금 뭐 시황과 관련해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계은행 총재 김용 씨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 뭐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신흥국 증시 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신흥국의 뭐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조심해야 된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사실 매출액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불안한 흑자가 좀 이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은데 대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호평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투자 혹은 보유 관점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요즘에 그 개별주 매매하셔서 수익 많이 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고 느낄 때를 좀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데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30% 이상 가져가자라는 거는 뭐냐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담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상한가 가는 종목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한다. 시장보다는 어쨌든 종목을 좋은 종목을 꼽는다면은 결국은 또 하락장에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고 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최근에 보면은 그 종목들이 상당히 불리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은 상당히 좀 따라서 딸려 들어가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면 바닥이다.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한 반복인데 어쨌든 절대 플러스에서는 주식을 사지 않는다. 이것만 잘 지키셔도 최소한 매수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급등 시에 최근에는 상한가 간 이후에 연속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웰크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영업일 전에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거의 하한가까지 밀렸다가 어제 다시 급등이 나오는 흐름 보였고요. 또 그 외의 종목들도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는 주식을 사지 말자. 일단 그것만 좀 잘 지키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성완종 게이트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큰 의혹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거 이외에 지금 주식 쪽으로 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부분은 내일 이제 개성공단 방문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좀 경색돼 있었던 남북 관계의 좀 교류 협력이 좀 진행될지 그런 여부에 따라서 그 남북 관련 경협주 내지는 이제 대북 관련 종목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반기문 총장의 그 방북이 지금 상당히 경색되면서 갑자기 무산됐다는 지금 뉴스가 뜨고 있거든요. 북한 쪽에서 허가를 철회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총장께서도 이렇게 의견을 표명하신 걸로 나오는데 트레이딩 하자라는 관점에서 이 뉴스를 보시고 한 말씀 전략 추가해 주신다면요. 예, 그 뉴스라면은 굳이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예, 일단은 그런 기대감으로 매수하셨던 부분은 당연히 빠져나와야 되겠죠. 예. 이미 윗골이 음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증권주는 많지 않은 비중으로 살짝 담아보자 하셨었는데 지금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바이오 제약주도 사실은 아까 앞서서도 어떤 분은 많이 올랐으니까 아예 쳐다보지 말자 쪽의 의견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분은 약간 리스크 테이킹이 되시는 분들은 일부 들어가도 좋다라는 의견도 있었었거든요. 이게 끝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이유 있는 상승이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오늘은 사는 타이밍은 아니겠죠. 예, 오늘은 플러스 나오는 종목도 뭐 부강약품 같은 경우 보면 13% 급등이 나오고 있고 한미약품도 뭐 시가총액이 뭐 5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지금 3%대 지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에는 절대 주식을 사지 말자. 그것만 잘 지켜줘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는 뭐 제약 바이오 쪽, 뭐 기존에는 제약 바이오가 가면은 시장이 꺾이는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순환매 한 카테고리로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흐름이 아직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날 때에만 철저하게 분할 매수 하신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아직도 주가 상승은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명심할 것은 플러스일 때 오르고 있는 주식 사면 물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의견,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현금 비중 30% 이상 가져가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HMG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선물시장 맥점 짚어주시는 분 연결해 볼게요.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10시 15분경에 15분 봉상 굉장히 중요한 양봉이 떴습니다. 263대를 드디어 말씀해 주신 대로 회복을 했는데 아마 260대 정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양봉이 선 것 같은데요. 수급 간단히 보고 오늘 전략 측면에서 얘기 더 풍성하게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3억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363억 순 매수입니다. 기관 264억 순 매도 중이고 선물 살펴보면 개인 1354계약 순 매도, 외국인 1548계약 순 매수, 기관 116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옵션 관련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1753계약 순 매도, 풋옵션 5196계약 순 매수입니다. 외국인 콜옵션 445계약 순 매수, 풋옵션 5697계약 순 매수 중이고 기관 콜옵션 1190계약 순 매수, 풋옵션 11169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일단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특징적인 점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하방 쪽을 지금 계속 잡고 있는 반면이고 외국인은 상방 쪽으로 이제 어제 오전부터 확실히 상방으로 돌아섰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현물과 선물은 약 하방을 잡고 있긴 한데 옵션 쪽에서 아예 하방을 지금 막고 완전히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 265, 상승 2차 저항선이 267, 하단 1차 지지선이 263, 하단 2차 지지선이 26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261.50 가격을 어렵게 지켜준 이후에 오전부에 263 돌파를 한 이후 오후 내내 263 가격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돌파 후에 지켜줬던 263을 하단 지지선으로 최소 265까지는 좀 돌파 시도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오전부에 265 가격을 돌파 후에 지켜주면 오후에는 267까지도 상승을 시도해볼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다만 강한 상승 움직임에는 항상 반드시 되돌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돌림을 주지 않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려면 천천히 시간을 들이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주요 저항 가격에 보면은 물량 정리를 좀 하시면서 계약 비중을 줄이면서 가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상태입니다. 오늘은 계속적으로 매수 접근하시고 가격이 좀 주춤거리거나 잠시 하락을 하면 그때 매수 잡으시면 되겠고 오전 시간대에는 오늘의 저가에서 264 정도까지 264 이하 부분은 매수 가격이 잡기 좋은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264 이하 가격에서 매수를 잡고 매수 홀딩으로 가격 쭉 올라오시는 거 수익으로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264 이하에서 매수가 된다면 오늘 오전장에 265대 돌파가 만약 된다고 했을 때 257까지도 오늘 안에 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매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수익 확정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덧붙여 들었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는 현재 2130, 코스닥 710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오늘 괜찮은 흐름, 나란히 0.5% 추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이어질 증시 탑5 시간에는요, 오늘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님이 함께 해주실 건데요. 기존에 쭉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 5개 엄선해서 다시 한번 AS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근데 지금 살 수 있는 종목도 있다고 해요. 미디어플렉스, 펜엔터, 대웅제약, 그리고 인선이엔트, 다은알, 오늘 이 5개 종목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도 눈에 쏙 들어오네요. 어제 상한가 오늘 8% 급등 중인데요. 잠시 후 이 종목도 신규 매수할 수 있다 얘기하실지 이광무 멘토 보시려면 증시 탑5 시간 또 시청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